한쪽 눈의 시력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먼지나 거미줄 같은 것이 시야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가끔씩 번쩍이는 빛이나 섬광이 보이며 시야의 일부분이 가려지거나 검게 보이는 부분이 생기고 동공의 모양이 변하거나 홍채의 검은 반점이 점점 커지면서 눈에 압박감이나 통증이 느껴지는 이상한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사실은 우리 눈 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포도막이라는 중요한 조직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악성으로 변해 만들어진 흑색종이 자라나면서 시력과 시야를 파괴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혈액을 통해 간이나 폐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정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눈 속의 포도막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안구암이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어렵고 간으로 전이될 위험이 높은 파괴적인 암, 포도막 흑색종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포도막 흑색종이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어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 없이는 발견이 거의 불가능하고 진단 당시 이미 상당한 크기로 진행된 경우가 60%에서 70%에 달하며 치료 후에도 15년 내에 50%에서 전이가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포도막의 구조와 종양 발생 부위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막은 눈의 외벽을 한꺼풀 벗기면 나타나는 까만 조직으로 마치 포도알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홍채, 선무채, 맥락막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포도막 흑색종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맥락막 흑색종이 가장 흔하고 전이 위험이 높으며 홍채 흑색종은 비교적 예후가 좋고 선무채 흑색종은 진단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맥락막은 혈관이 매우 풍부해서 전이가 쉽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포도막 흑색종의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시력 저하와 흐린 시야입니다. 포도막 흑색종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한쪽 눈의 시력이 점진적으로 또는 갑자기 떨어지거나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으로, 특히 종양이 황반 근처에 있는 경우 중심 시력 저하가 두드러져요. 환자들은 처음에는 노안이나 백내장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한쪽 눈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비문증과 광시증입니다. 포도막 흑색종으로 인해 눈 속에 작은 점이나 거미줄, 실 같은 것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거나 번쩍이는 빛이나 섬광이 보이는 경우예요. 특히 주변 시야에서 갑자기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시야 한쪽의 검은 커튼이 드리워지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시야 결손과 암점 형성입니다.
포도막 흑색종이 망막을 압박하거나 침범하면서 시야의 일부분이 보이지 않거나 검게 보이는 암점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처음에는 작은 부분만 안 보이다가 점차 시야, 결손 범위가 넓어지며 심한 경우 주변 시야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홍채 색깔 변화와 동공 이상입니다. 홍채에 발생한 토도막 흑색종의 경우 홍채의 검은 반점이 나타나거나 지존점이 점점 커지고 동공의 모양이 변하거나 대칭이 안 되는 경우예요. 또한 동공 반사가 비정상적이거나 빛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안구 통증과 압박감입니다. 포도막 흑색종이 커지면서 안압이 상승하거나 주변 조직을 압박하여 눈의 통증이나 압박감, 불편감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특히 밝은 빛에 과도하게 민감해지거나 눈물이 많이 나고 충혈이 지속되는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포도막 흑색종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인종적 특성입니다. 포도막 흑색종은 백인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푸른 눈이나 밝은 색눈을 가진 분들에게서 발생률이 높아요. 특히 오타반점이나 선천성 흑색 모반이 있는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흑색종 병력이 있는 분들은 토도막 흑색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에서 50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위험한 현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자외선 노출과 직업적 요인입니다. 비록 눈 속 깊은 곳에 발생하는 종양이지만 장기간의 자외선 노출이나 특정 직업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어요. 특히 용접공이나 야외 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강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분들은 토도막 흑색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8배 이상 높아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 나이 관련 요인과 호르몬 변화입니다. 포도막 흑색종은 주로 50세 이후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며 나이가 들면서 멜라닌 세포의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는 호르몬 변화도 일부 흑색종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중년 이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원인은 면역 기능 저하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면역 결핍 상태에 있는 분들은 토도막 흑색종 발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자가면역 질환으로 면역 억제제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토도막 흑색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에서 15배 이상 높아져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원인은 안구 외상과 만성 염증입니다. 심한 안구 외상이나 만성적인 포도막염을 앓으신 분들에게서 토도막 흑색종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과거에 심한 눈 부상을 당했거나 만성 포도막염을 반복적으로 앓으신 분들은 토도막 흑색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6배
이상 높아져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의료 내용이 시니어분들께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니어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포도막 흑색종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안저검사와 안구, 초음파입니다. 동공을 확대한 후 시행하는 정밀 안저검사로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고 안구, 초음파로 종양의 깊이와 특성을 평가해요. 형광 안저 촬영이나 인도시아닌 그린, 혈관조 영술도 진단에 도움이 되며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한 간, 초음파나 흉부 전산화단층 촬영 검사도 중요합니다. 포도막 흑색종이 악화되면서 환자의 몸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과정을 지금 반드시 확인하세요. 초기 포도막 흑색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시력 기능 해체와 망막 파괴입니다. 포도막 흑색종이 맥락막을 침범하면서 망막으로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망막 조직이 점진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시야, 흐림이나 부분적 시력 저하 정도로만 느끼지만 실제로는 망막의 시세포들이 종양에 의해 하나씩 죽어가고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시력 상실이나 실명까지 진행될 위험이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안압 상승과 속발성 녹내장 발생입니다. 포도막 흑색종이 자라면서 안구,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고 시신경이 압박을 받아 손상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눈의 뻐근함이나 두통 정도였지만 점차 극심한 안구 통증과 함께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심한 경우 급성 녹내장 발작으로 인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몇 시간 내에 실명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망막박리와 유리체 출혈입니다. 포도막 흑색종이 망막하 공간으로 침범하면서 망막이 떨어지거나 종양 혈관의 파열로 인한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시야에 검은 커튼이 드리워지는 것 같은 증상이나 눈앞에 먹구름이 끼는 것 같은 증상을 경험하고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만 종양으로 인한 망막박리는 일반적인 망막박리보다 치료가 극도로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안구 변형과 외관 손상입니다. 포도막 흑색종이 계속 자라면서 안구의 모양이 변하거나 눈이 돌출되고 각막이나 공막을 뚫고 자라나오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거울을 보기 싫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고 안경이나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려 하며 점차 사회적 활동을 기피하게 되어서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까지 경험하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전신, 전이, 준비와 미세전이 시작입니다. 포도막 흑색종 세포들이 혈관을 통해 전신 순환으로 들어가면서 간, 폐, 뼈 등으로 미세전이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아직 전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 이상이나 종양 표지자 상승이 나타나고
정기 검사에서 간에 작은 전이 병변이 발견되어서 전신 항암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근접 방사선 치료와 양성자 치료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판을 종양 부위에 부착하여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근접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거나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양성자 치료를 선택합니다. 작은 종양의 경우 레이저 치료나 냉동 치료도 가능하며 필요시 부분적 안구적 출수를 시행합니다. 환자는 치료가 복잡한 심각한 상태로 악화됩니다. 중기 포도막 흑색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안구 전체 침범과 기능 완전 상실입니다. 중기 포도막 흑색종이 안구 전체로 확산되면서 시력이 완전히 소실되고 안구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더욱 위험한 것은 종양이 안구벽을 뚫고 안화로 침윤하기 시작하면서 안화 내 다른 구조물들을 침범하고 뇌로 직접 침범할 위험성까지 높아져서 즉시 안구적 출술이 필요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간, 전이와 황달 발생입니다. 중기 포도막 흑색종이 혈관을 통해 간으로 전이되기 시작하면서 간 기능이 급속히 악화되고 황달이 나타나요. 환자들은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 색깔이 진해지며 복부 팽만감과 식욕 부진이 나타나고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혈액 응고 장애와 복수가 발생하여 간 이식을 고려해야 하는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폐 전이와 호흡 부전입니다. 중기 포도막 흑색종이 폐로 전이되면서 다발성 폐 병변이 나타나고 호흡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환자들은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객혈이나 흉통이 동반되며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 치료가 필요하고 심한 경우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필요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뼈, 전이와 병적 골절입니다. 중기 포도막 흑색종이 척추나 골반, 대퇴골 등으로 전이되면서 극심한 뼈 통증과 병적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요. 환자들은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며 척추 전이인 경우 하반신 마비나 대소변 조절 장애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여 응급 수술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뇌 전이와 신경학적 장애입니다. 중기 포도막 흑색종이 뇌로 전이되면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고 뇌압 상승으로 인한 의식 저하가 발생해요. 환자들은 심한 두통과 구토, 시야 장애가 나타나고 간질 발작이나 인격 변화, 언어 장애 등이 동반되며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탈출 위험이 높아져서 응급 뇌수술이 필요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안구적 출술과 전신 항암 치료입니다. 안구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안구적 출술과
의한 삽입을 시행하고 전이 병변에 대해서는 전신 항암 치료나 면역 항암 치료를 병행합니다. 간 전이에 대해서는 간동맥 화학색 전술이나 국소 치료를 고려하며 통증 조절과 완화적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가 더 확산되도록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로 응원하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말기 포도막 흑색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극심한 악화는 광범위 간전이와 간부전입니다. 말기 포도막 흑색종이 간 전체로 광범위하게 전이되면서 간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생명 유지가 불가능해져요. 환자들은 심한 황달과 복수로 인한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혈액 응고, 장애로 인한 출혈 경향과 간성 혼수로 인한 의식 저하가 발생하며 그 어떤 치료로도 간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는 말기 간부전 상태에서 생존 기간이 수주로 단축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극심한 악화는 다발성 장기 전이와 전신 쇠약입니다. 말기 포도막 흑색종이 간, 폐, 뼈, 뇌 등 전신 장기로 광범위하게 전이되면서 모든 장기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어 환자들은 호흡 부전으로 인한 산소 부족과 심부전으로 인한 요독증, 뇌전이로 인한 의식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며 다발성 전이 병변으로 인한 복합적인 증상과 극심한 전신 쇠약으로 인해 거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극심한 악화는 악액질과 영양 실조입니다. 말기 포도막 흑색종으로 인한 전신 전이와 종양 대사로 인해 환자의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근육이 심하게 위축되어 환자들은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거나 먹어도 구토를 하고 소화 흡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영양 공급이 불가능하며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한 반복적인 감염과 욕창이 발생하여 전반적인 생존 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극심한 악화는 극심한 통증과 조절 불가능한 고통입니다. 말기 포도막 흑색종의 뼈, 전이와 신경 침범으로 인해 온몸에서 동시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요. 환자들은 그 어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수문의 시간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며 통증으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되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악화는 호흡 부전과 순환 붕괴입니다. 말기 포도막 흑색종의 폐전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폐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심장 기능도 마비되어 환자들은 극심한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나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떨어지며 고농도 산소 공급이나 승합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중 산소 농도와 혈압이 유지되지 않아 의식을 잃고 심정지에 이르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의료진이 포기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은 환자들의 믿기 힘든 실화가 있습니다. 포도막 흑색종을 완전 극복하신 시니어분들의 놀라운
회복 성공담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회복 이야기의 주인공은 55세 장모 어르신입니다. 우측 맥락막에 발생한 6mm 크기의 포도막 흑색종으로 시력이 거의 실명 수준까지 떨어지고 안압 상승으로 극심한 안구 통증에 시달리셨어요. 의료진은 근접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여 방사성 루테늄판을 종양 부위에 정확히 부착하고 4일간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정밀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끝없는 사랑과 체계적인 시력 재활 치료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두 번째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주신 분은 58세 김모 할아버지입니다. 좌측 포도막 흑색종이 간으로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여러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면역항암 치료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을 병용한 면역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동시에 간전이 병변에 대해서는 간동맥 화학색 전술을 병행하는 통합 치료를 받으셨어요. 현재 치료 후 4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간전이 병변이 완전히 사라지고 원발 종양도 안정적으로 조절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좋아하시던 낚시와 여행도 다시 즐기고 계십니다. 세 번째 치료 성공의 주역은 62세 이모 할머니입니다. 양안에 발생한 다발성 포도막 흑색종으로 인해 양쪽 눈의 시력이 거의 상실되고 폐와 뼈로 전이된 복잡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새로운 표적항암 치료의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결심하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면역 부작용과 시력 악화를 겪으셨지만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과 맞춤형 지지 치료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현재 치료 후 3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전이 병변이 현저히 줄어들고 한쪽 눈의 시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어 보조기구 도움으로 간단한 독서가 가능하며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감사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핵심적인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근접 방사선 치료와 양성자 치료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판을 종양에 직접 부착하여 정상 조직 손상 없이 종양에만 고용량 방사선을 조사하거나 양성자 빔으로 정밀하게 종양만 파괴하는 21세기 최첨단 방사선 치료. 기술로 시력 보존율이 90% 이상인 혁신적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면역항암 치료와 표적항암 치료입니다. 환자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흑색종을 공격하게 하는 면역관문 억제제나 종양의 특정 성장 신호를 차단하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여 전이된 토도막 흑색종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혁신적 내과적 치료법입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간동맥 화학색 전술과 국소 치료입니다. 간전이 병변에 대해 간동맥을 통해 직접 항암제를 주입하고 혈관을 막아서 종양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거나
고주파, 소작술, 냉동치료 등을 통해 전이, 병변을 국소적으로 제거하는 최소침습적 치료 기술입니다.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포도막 흑색종을 막기 위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안저검사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동공을 확대한 정밀 안저검사를 받아서 포도막 흑색종을 조기에 발견하세요. 특히 시력 변화나 시야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안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과 눈 보호가 두 번째 핵심 방법입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모자나 양산으로 눈을 보호하세요. 특히 용접이나 야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보호 장비를 사용하고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위험 요인 관리와 가족력 확인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가족 중에 흑색종이나 포도막 흑색종 병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탑 반점이나 선천성 흑색 모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세요. 또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 변화 조기 인식과 즉시 진료가 네 번째 방법입니다. 한쪽 눈의 시력 저하, 시야 결손, 비문증, 광시증, 홍채 색깔 변화 등이 나타나면 즉시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나 시야 장애는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전신 건강 관리와 면역력 강화가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도막 흑색종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시력 보존과 생존에 결정적입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95% 이상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시력 보존과 전이 방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실행해야 할 것은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안과 방문하는 것입니다. 시력 저하, 시야 결손, 비문증, 광시증, 홍채 색깔 변화 등 포도막 흑색종의 증상 중 어느 것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안과에서 정밀 안저검사와 안구,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갑상선유두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상선유두암은 포도막 흑색종과 달리 목의 갑상선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목의 혹과 쉰, 목소리를 일으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질환입니다. 눈의 건강을 지키고 포도막 흑색종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시니어분들의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정기적으로 시력과 시야 상태를 관찰하시고 이상 증상에 대비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눈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토도막 흑색종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눈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일상 보내세요.